김민재가 미토마를 제치고 수상할 것이 유력해지자 일본 축구 팬들이 정신승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 AFC 올해의 국제선수 후보에 김민재와 미토마가 나란히 오른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수상이 유력하다는 것과 잠시 후에 있을 튀니지 대 일본 경기의 결과 예측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가볍게 보실 만한 주제이니 특별한 서론 없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FC 올해의 국제선수에 관한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아시아 최우수 선수의 자리를 놓고 한국 언론이 주장. 미토마는 김민재보다 조금 떨어진다. 아시아축구연맹이 발표한 올해의 최우수 국제선수 부문을 놓고 한국 언론이 최종 후보 가운데 일본 대표 미드필더 미토마 카오루보다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수상에 어울린다고 강하게 푸시했다. AFC가 올해 연간 표창 후보를 발표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 최고 선수를 결정하는 최우수 국제선수 부문에 일본인 선수로는 미토마가 들었다. 31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선수가 발표되는데 한국에서는 김의 수상이 확실시된다며 자국 스타를 추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엑스스포츠는 지난 시즌의 활약을 바탕으로 김의 수상이 유력하다. 이란 대표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는 포르투에서 22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팀은 준우승에 그쳤다. 미토마는 화려한 드리블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리그 24경기에 출전해 7골 5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부족하다. 상대적으로 타렘이나 김보다 활약의 정도가 조금 떨어진다 라며 미토마의 수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은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나폴리에서 센터백의 핵으로 활약하며 우승컵을 선물했다 라고 김의 실적을 강조, 수상을 확실시했다. 아시아 최강 선수의 자리는 누구에게 빛날 것인지 주목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면 세리아 제페와 베스트 11 그리고 이번 시상과는 상관없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스텝업이니 어떻게 생각해도 김민재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 듯. 다음에는 아시안컵도 있으니까 시상 기준이 바뀌겠지만 올해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도 어느 쪽이든 좋지만 그냥 꼴보기 싫어. 확실히 꼴보기 싫네. 뭐 딱 봐도 민재씨겠지 라고 생각해. 거의 전 경기 풀출장으로 수비에서 공헌하고 있는 선수의 평가와 득점에 관여하는 선수를 평가하는 건 좀. 둘 다 훌륭한 선수라는 것은 틀림없어. 왜 일일이 비교하려고 하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한 명만 뽑는 거니까 후보들을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포지션도 크게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고 아무래도 주관이 들어가겠지만 어느 쪽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듯. 일본은 미토마뿐만 아니라 쿠보도 톱레벨의 활약을 보이고 있고 둘 다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앞으로가 기대된다. 뭐 한국인이 뽑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임팩트는 미토마 쪽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재의 실적을 말하면 별로 불만은 없는데 민재의 좋은 점을 푸시하면 되는데 무조건 비교 대상을 아래로 보는 듯한 논조가 되는 것이 역시 불쾌. 누군가의 흠을 찾지 말고 솔직하게 자국 선수를 칭찬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야. 한국 국내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마음도 알겠고 일본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알겠어. 어떻게든 돋보이게 만들고 싶겠지. 하지만 뛰고 있는 나라도 다르고 입장도 각각 달라. 발롱도르를 목표로 한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미토마가 보는 미래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해. 개인 플레이만 신경 써서는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없어요. 개인 경기는 아니지만 개인을 뽑는 상이니까 한국에 뭐라고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분도 알겠고 애초에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 비교가 되겠지만 뭐 현재 상황은 김민재가 더 위라고 해도 납득됩니다. 그만큼 훌륭한 선수니까요. 다만 아시아 전체로 보면 최우수 선수는 이란의 타레미가 아닐까? 뭐 세계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민재잖아요. 올 시즌 후스코어드에서 쿠보 선수가 라리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베스트 멤버로 선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재는 전세계 리그의 베스트 멤버로 선출되었고 ESPN에서 미토마 세대인 26세 최고 선수로 선출되었습니다. 일본인 선수와 비교가 아니라 세계와 비교되고 있으니까 스케일이 전혀 다르죠. 한국인은 이래서 싫어. 남조선인이 미움받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아마 미토마 본인은 입 밖으로 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라고 하겠지. 물론 공개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지만 이라고 말하겠지만
지난 시즌 활약으로는 민재 쪽이 활약하지 않았을까? 미토마는 프리미어에서의 화제성이 앞선 느낌이 있으니까. 아시아 최우수라든가 아무래도 상관없겠죠. 세계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를 아시아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의미 없어. 일본은 AFC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아시아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 당연하잖아. 미토마는 아시아 최우수 따위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일일이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화제가 되기도 하고 팬들을 위한 상이라는 면도 있겠죠. 주객전도, 아전인수, 지로귀마, 후안무치, 내로남불, 적반하장. 무엇이 가장 어울릴까요? 적반하장이 가장 어울리겠네요. 도둑이 되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되려나무랄 때 일컫는 말이 바로 적반하장이죠. 다음은 일본과 튀니지 경기에 대한 경기 예측 기사와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 대 튀니지, 해외 언론의 스코어 예상은? 일본은 5연승 중, 튀니지는 한국의 대패. 모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일본 대표팀은 10월 17일 국제 친선 경기에서 튀니지 대표와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 경기의 예상에 대해 외신들도 사무라이 블루는 피파 랭킹 19위로 튀니지보다 12위라고 실력차를 예로 들며 일본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일본은 13일 니가타에서 캐나다 대표팀과 대전, 4대1의 쾌승을 거두고 최근 오전 전승으로 튀니지를 요격. 미드필더 나카무라 케이토 등 신전력도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한 가운데 인도의 스포츠 전문 사이트 스포츠키다는 다음 튀니지전을 예상했다. 기사는 일본은 5연승 동안 22골을 넣었고 최근 홈 3경기에서 승리했다. 반면 튀니지는 한국의 4대0으로 대패, 3경기 무패 기록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좋지 않아서 패할 가능성이 있다 라며 그동안의 결과를 뒤집으며 3대0으로 일본의 승리를 예상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미토마나 카마타 등 중심 선수 4명의 소집 보류에 더해 3명의 이탈까지. 팀으로서는 만신창이인 상태지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두터운 선수층. 튀니지도 한국전보다는 시차 적응 등에서 회복될 것이고 전략도 수정할 듯. 쉽게는 이길 수 없겠지만 이 상태에서도 승리는 필요. 그럴 힘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렇고 상당히 난이도를 올릴 수 있겠군. 무엇보다 토미야스가 있는 것이 크다. 튀니지는 한국에 대패했으니까 일본전에서는 같은 전차를 밟지 않도록 수비를 굳힐 것 같아. 하지만 그쪽이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국가를 상대하는 연습 경기로서 좋은 것 같다. 튀니지가 수비를 굳힌다면 점수차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확실히 그래. 맞붙어 오면 강하지만 지키면 허물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 그것을 허물면 진짜다. 근데 튀니지 강할 듯. 스코어만큼의 힘 차이는 못 느꼈고 개인의 힘은 원래 있고 주전도 바뀔 테니까 한국전보다 컨디션이 좋아진 튀니지는 강적이라고 생각해. 더구나 한국전에서 느낀 아시아 톱 레벨의 힘을 존중해 오면 점수를 따내기 어려울지도 몰라. 일본에 대패한 엘살바도르는 다음 경기인 한국전은 비겼다. 따라서 튀니지도 한국에 대패했으니까 일본전에는 상당히 진심으로 나올 듯. 만약 상대가 내려앉아서 역습을 노려온다면 아시안컵에 대한 좋은 시뮬레이션이 된다. 내려앉은 상대를 어떻게 허물지, 역습에 어떻게 대처할지 일본에 있어서는 그쪽이 유익한 경기가 된다고 생각해. 캐나다전에 나가지 않은 선수가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층의 두터움을 보이며 이겨줬으면 좋겠어.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을 것 같다. 월드컵까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팀이 벌써 완성된 느낌이 드는 건 괜찮을까? 팀이 빠르게 성숙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자크 재팬 때 그걸 배웠다고 생각해. 아직 성숙한 게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 모리아스 감독의 수완이 추궁당한다. 그런 이유로 나는 튀니지전에서는 승리보다 문제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해. 아시안컵이 있으니까 현재 팀이 완성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월드컵만 중요한 대회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국에 대표한 튀니지는 여러모로 수정해서 나오겠지. 이대로 기고 갈 수는 없을 테고 상대는 요즘 잘나가는 사무라이 블루다. 어떤 전술로 나오려나? 관심이 가는데 쉽게는 당하지 않을 각오로 도전해올 것이 틀림없어. 한국에 대패한 것만 의식하다가는 발목을 잡힐지도 몰라. 큰 차이로 이기기보다 수준 높은 플레이로 상대에게 전혀 허점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를 기대한다. 상대의 전술은 알 수 없지만 수준은 아시안컵 4강이나 8강 이상 될 듯. 매번 실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애초에 월드컵 후 우루과이와 비기거나 독일 등에 연승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상대는 모두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이하의 성적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8강 이상이었던 팀과 반드시 경기를 잡아서 일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 한국을 의식한 점수차는 필요 없습니다. 테스트 매치 넷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시도하는 것이 중요. 목표를 잃지 맙시다. 한국이 4대0이니까 8대1로 이깁니다. 예상은 3대0. 장난하나. 한국은 4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왜 한국보다 월등한 일본이 3대0이지? 예상은 6대0으로 일본의 승리입니다. 90분 동안 10명으로 싸웠던 엘살바도르를 제외하고 일본은 모든 경기에서 실점했습니다. 이건 월드컵 본선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5백을 병용해도 결코 단단한 팀은 아니고 현대축구의 30%라고 하는 세트 플레이도 전혀 기능하지 않아. 무엇이 강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팀워크로 이기고 있다. 기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러다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려고. 한편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몰은 한국과 베트남의 경기에 대해 한국이 5대0으로 크게 이길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베트남전도 기대가 되지만 일본 튀니지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일본 튀니지전은 19시 10분, 한국 베트남전은 20시에 킥오프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